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절이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가 더울 때도 했었고, 그죠? 이제는 추울 때 또 다시 요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네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연말에 친구분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요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바스 알 알휘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재료로는 바게트빵이 준비했습니다. 스파게티면을 준비했고요. 새우살 120g 정도 준비했습니다. 마늘은 3쪽 정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페론치니라고 해서 말린 군고추를 준비했습니다. 약간 매운맛을 더하면 맛이 훨씬 좋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올리브유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파슬리 가루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 후추, 그 다음에 생바지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드라이 바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드라이 바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그 감바스 소스가 조금 오일 소스가 남았을 때에 파스타 면을 이제 볶아 먹으면 맛이 좋기 때문에 면을 일단 우선 삶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파스타 면은요, 그 면 자체를 가공을 할 때 아주 강력한 강력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 면의 탄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력분으로 만든 면이 소금을 넣으면 더 질겨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소금을 빼고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파스타 면을 삶을 때에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죠. 좀 많이. 네. 물의 온도를 높여주기도 하고요. 파스타 면에 간이 배어드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천천히 끓는 물에 파스타 면을 집어넣고요. 되도록이면 중불에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센 불에서 넣으시면 가쪽에 불이 붙어서 면이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을 조금 중불 줄여서 면을 물에 충분히 담겨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타이머가 돼야 됩니다. 지금 담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머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면이 물에 이렇게 다 적셔졌을 때 지금부터 타이머를 설정을 해서 7분 정도 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은 삶히도록 일단 끓는 물에 넣어서 담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양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작으면 보통은 이렇게 4등분을 자릅니다. 이 정도면은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먹기에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등분을 내주시고, 방울토마토는 끓여지는 과정에서 껍질이 벗겨질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관할 것 같고요. 사이즈가 아주 큰 대추 방울토마토라든지 스테비아 대추 방울토마토 같이 아주 사이즈가 큰 방울토마토는 이렇게 반 정도 잘라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하나를 잘랐으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잘라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 편썰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늘도 이렇게 약간 둥글게 썰어주겠습니다. 마늘 썰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새우는 소금물에 헹궈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리브 오일에 볶을 거라서 수분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좀 충분히 물기를 닦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물이 튀어서 기름도 튀고 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물기를 닦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운맛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잘라주세요. 그대로 이렇게 자르다가는 고추가 튀어서 눈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칼면으로 눌러서 반을 발라서 사용하시면
이제 매운맛을 조금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통으로 넣으면은 그냥 보통의 즐기는 매운맛이고, 이렇게 잘라서 넣었을 경우에는 조금 많이 빠져나오겠죠, 매운맛이. 자, 면이 유연하게 삶겨져야 됩니다. 약 7분 정도 해서 이게 젓가락에 면이 이렇게 돌돌돌 감겨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약간 감기지 않고 약간 빳빳하죠? 요거는 아직 시간이 덜 되었다는 겁니다. 자, 면이 삼켜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바게트 빵을 뭐 에어프라이어에 굽든지 아니면 프라이팬에 그냥 가볍게 토스터 해줄 겁니다. 자, 면이 다 삶겨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젓가락에 이제 이렇게 회오리가 쳐지죠. 네. 그러면 불을 끄시고, 파스타 면은 찬물에 헹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력한 강력분이기 때문에 찬물에 헹구시면 다시 면이 딱딱한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물기를 부어서 빼주시고요. 이렇게 물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상태에서 여기 위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빈 그릇에 옮겨서 면이 끓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 해서 버무려 줍니다. 더 이상 불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감바스를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이런 작은 냄비가 있으면 좋겠죠. 올리브의 양은 1인분이면은 약 반 컵 정도, 100ml 정도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컵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모든 재료가 약간 퐁당 담길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기름이니까 일단은 예열을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너무 센 불로 가열을 하지 마시고 약간 불에서 예열을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빵을 지금 토스트 하지를 않았죠? 예열하는 동시에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빵을 가볍게 먼저 토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빵은 약간 뭐랄까 찍어 먹는 용도이니까 굳이 토스트 말랑하고 부드러우면 토스트 안 하셔도 되겠고요. 나는 약간 단단한 빵이 좋아, 바게트 빵이 좋아 이렇게 하시면 기름 두지 말고 요대로 따뜻하게 약간 데워지는 느낌으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심하게 온도가 셀 경우에는 빵이 탈 수 있으니까 온도에 주의를 하시면서 낮은 온도로 살짝 구워주시면 되고요.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175도 온도에서 약 5분 정도 돌리시면 빵이 바삭하게 잘 익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토스트기가 있으면 집에 그 토스트기로 구워도 좋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바게트 빵을 구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기름을 올려서 이제 감바스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불은 중불 정도로 천천히 붙여주시고요. 따뜻한지 온도 확인을 정확하게 예열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뜻하게 기름이 데워지는 느낌이 들면 제일 먼저 마늘을 넣어서 마늘향을 올리브 오일에 뽑아야 됩니다. 자, 마늘을 넣어주시고 마늘을 끓여줄 거예요. 이제 자꾸 젓지 마세요. 요대로
지글지글지글 온도가 올라가면서 마늘이 구워져야지 향이 충분히 빠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마늘을 젓가락으로 저으면은 마늘에서 전분 성분이 나와서 까맣게 타기도 하고 이게 젓가락에 이렇게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만 이렇게 저어줄 거고 마늘을 갈색이 날 정도로 약간 굽는다는 느낌으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이 이제 온도가 올라와서 지글지글지글 익어지고 있죠. 튀기는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그 소세지 빵 할 때 마늘 한번 구워 보셨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예, 마늘을 구울 때는 이렇게 많이 자주 젓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한 번씩만 해줘서 마늘끼리 많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늘 향이 올리브 오일에 좀 충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갈색이 날 때까지 마늘을 구워주겠습니다. 지금의 온도는 중약불입니다. 중약불. 중불은 조금 센 편이고요. 약불은 약간 약한 편이고. 그래서 중간과 약불의 사이입니다. 중약불. 자, 마늘이 이렇게 갈색이 나게 구워졌습니다. 구워지면 온도가 이제 갑자기 확 진행이 빨리 되기 때문에 양송이도 넣고 토마토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운 고추도 넣을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새우를 넣어야 되겠죠? 젓지 마시고 이대로 끓이세요. 새우가 올리브유에 잠기도록. 어느 정도 새우가 좀 익었다 싶을 때 조금 뒤집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심하게 볶듯이 저으면은 새우도 모양이 흐트러지고요. 야채들도 모양이 흐트러진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질, 드라이 바질을 조금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소금 조금 넣겠습니다. 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네, 4분의 1 정도 소금을 좀 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후추도 좀 2꼬집 정도 뿌려주겠습니다. 언제까지 끓이느냐? 새우만 익으면 되겠죠? 새우가 뒤집어서 새우 모양을 좀 예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넣기 전에 여기 칼금을 좀 넣으면 새우가 훨씬 예쁘게 또 익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겠죠?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올리브유 기름을 먹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 올리브 기름을 빵에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자체에 지금 새우 맛이라든지 마늘, 그 다음에 시름 맛, 토마토 맛 이런 맛들이 다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이 참 맛있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빵만 찍어 먹기에는 아까우니까 파스타 면을 나중에 볶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끓여졌습니다. 제가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빵을 조금 꽂아주시고요. 네, 파슬리 sap을 조금 파랗게 뿌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감바스 완성되었습니다. 네, 빵을 찍어서 빵 위에 충분히 새우랑 머시룸 올려서 찍어서 드시고요. 남는 오일에는 요 파스타면을 볶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찹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합니다. 소고기 덩심 있고요. 양파 4분의 1개, 그 다음에 파프리카. 굳이 색깔을 종류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피망이라든지 파프리카 비슷한 종류 좋아하는 채소는 호박이라든지 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시면 준비를 하시고요. 굳이 없는데 이게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마늘 2쪽,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 하나 준비했습니다. 표고버섯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림이나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통후추가 있고요. 고추기름 있습니다.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기름이 있고요. 나는 매운맛이 싫어요 하면 일반 올리브유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가 중요하죠. 소스가 우스터 소스라고 해서 요거는 서양 간장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진 간장이죠. 간장에 향 재료가 들어있는 우스터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진 간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케찹 있고요. 머스타드 있고요. 그 다음에 굴소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핫소스, 매운맛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설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후추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요거는 밀가루, 여분의 식용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 손질부터 되어야 되겠죠. 자, 브로콜리는 요게 꽃입니다. 꽃. 그래서 요거를 데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대로 생으로 볶음을 하면 이 브로콜리 꽃이 떨어져서 음식이 좀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조금 등분을 해주시고요. 보시면은 칼로 자르는데 꽃 조각이 떨어지죠. 네, 요렇게 해서 물이 끓으면 끓는 물에 데쳐서 아주 살짝만 데칠 겁니다. 데쳐서 넣을 겁니다. 자, 일단은 초록의 색깔을 유지하려면 소금에 조금 넣어주시고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넣고 10초 정도만 데쳐주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에 그냥 가볍게 샤워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뜨거운 불에 볶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래서 살짝만 익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초 정도 데쳐서 브로콜리를 건져서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네, 찬물에 헹궈서 브로콜리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이즈가 좀 크니까 한 번만 더 작게 잘라주겠습니다. 만약에 브로콜리가 없으면 애호박을 한번 써보세요. 초록 색깔을 좀 넣어주면 예쁘고요. 그 다음에 그린빈스라고 해서 껍질콩이라고 하죠. 어린 콩, 줄기 그걸 넣으셔도 굉장히 괜찮고 또 아스파라거스가 있으면 넣으면 더 좋습니다. 자, 양파 약간 네모지게 썬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송이 이렇게 모양을 살려서 편으로 썰어 볼까요? 아니면 아주 작으면 10자로 썰으셔도 됩니다. 마늘은 편 썰어 주시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는 여기 있는 하얀 심이죠? 요거를 조금 제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잘라서 심을 제거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얀 심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꼭 네모로 자르지 않아도 돼요. 나는 약간
세모 이런 것도 괜찮아 하시면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예, 약간 크기만 비슷하게 잘라주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나는 또 노란색은 그냥 네모나게 자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네모나게 자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약간 음식에 뭐 약간 재미를 더한다 해야 되나? 예, 그러면은 음식을 이렇게 골라서 야채를 먹을 때에 또 재미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 손질 한번 해볼까요? 핏물을 먼저 닦아주시고, 이제 찹이니까 일단 썰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원래는 요런 막들은 다 제거를 해서 버립니다. 테두리 막이라고 하죠, 그죠? 예.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버려주시면 되겠고, 두께는 지금 약 1.5cm 정도입니다. 요 정도에서 넓이도 똑같이 1.5 정도로 썰으세요. 우리가 돼지고기 등심이나 아니면은 돼지고기 목살 가지고도 찹스테이크를 많이 한답니다. 네,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기가 부드러우니까 한 2cm 정도로 썰어줍니다. 큼직큼직하게. 근데 소고기는 우리가 고기 자체가 아무리 좋은 등급이 좋은 거라도 뭐 이렇게 스테이크로 찹스테이크로 사용하는 거는 조금은 질길 수가 있어서요. 사이즈를 살짝 작게 썰어준 겁니다. 1.5 정도의 크기로 썰어서 이렇게 깍두기 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기 양이 많습니다. 200g이 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고기를 이제 밑간을 해야 됩니다. 큰 그릇에 고기를 옮겨 담고요. 여기에다가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의 양이면 소금이 작은 숟가락에 약 끝 정도 해서 이렇게 놓아주시고, 후추 조금 해서 두 가지를 섞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밑간을 해주십시오. 자, 잠시 두고요. 밀가루는 굽기 직전에 입혀야 됩니다. 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는 미리 만들어 놔야지 볶으면서 소스를 하나하나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빈 그릇에 소스를 미리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타 소스, 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간장 없을 때는 진간장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케첩 1테이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스타드 작은 숟가락 하나. 머스타드하고 케찹하고 간장하고 세 가지가 만났을 때에 약간 오묘한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케찹하고 머스타드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소스 감칠맛을 주겠죠. 약간 짜운 소스입니다. 굴소스도. 그 다음에 핫소스. 볶을 때에 그 청양고추를 같이 넣어서 볶으면 굳이 핫소스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반 숟갈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탕 한 숟가락 조금 넣겠습니다. 약간 간장의 짜운 맛을 조금 잡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후추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소스는 다 만들어졌고요. 여기 지금 필요해서 남은 게 뭐냐 하면은 화이트 와인하고 고추기름, 그 다음에 식용유, 밀가루가 남았습니다. 소금하고. 자, 이 고기에 그 밀가루를 가볍게 입혀서 스테이크를 먼저 고기를 먼저 익혀낼 거예요. 가볍게 밀가루를 입히는 이유는 고기가 익으면서 딱딱한 느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육즙이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근데 이때에 밀가루를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되고요. 약간 가볍게 살짝 묻혀지는 정도로 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조금씩 이렇게 뿌리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뿌리지는 마세요.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테이크 구울 때 어떻게 해요? 팬을 충분히 예열을 하고 기름을 이렇게 좀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이 예열이 됐는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넣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나야 되겠죠. 자, 지금 센 불입니다. 센 불에서 고기를 익혀줄 겁니다. 고기는 100% 익히는 게 아니라 미디움 정도로만 익힐 거예요. 그러니까 가쪽에 표면의 색깔만 약간 갈색으로 변하는 정도, 속까지는 익지 않고 그 정도까지만 고기를 익혀줄 겁니다. 센 불입니다. 이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골고루 저어서 사면을 다 익혀줘야 되겠죠.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왠지 매끄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밀가루가 코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즙이 하나도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고기가 부드럽게 잘 익고 있는 과정이죠. 표면만 갈색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변하면 거의 미디움으로 익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기가 익어졌으면 접시에 일단은 고기를 조금 우선 대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 팬에다가 나는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고추기름을 사용을 하시고 나는 매운 게 싫다 이러신 분은 일반 올리브유를 쓰시면 되겠는데 저는 오늘 정석대로 매운맛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고추기름을 1테이블 정도 둘러주시고요. 먼저 아직 불 안 켰습니다. 아직 팬이 뜨겁기 때문에 굳이 불 켤 이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을 일단 우선 넣어주시고 약한 불로 마늘을 지글지글 구워서 향을 내야 되겠죠. 매운 고추 냄새가 날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이 소스는 넣기 직전에 골고루 한번 저어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자, 갈색이 날 때까지 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마늘을 향만 좀 기름에 뽑을 겁니다. 자, 마늘향이 나왔으면 양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 양송이 들어갑니다. 브로콜리 들어갑니다. 온도는 제일 센 불로 불을 올려주세요. 자, 센 불에서 볶을 겁니다. 이때에 야채가 간이 조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금을 손가락 2개로 꼬집어서 한 번, 2번 가볍게 넣어서 센 불로 볶아줍니다. 그때 기름 양이 있을 때는 우리가 불도 좀 붓고 불맛도 좀 나고 그러겠죠. 자, 양파가 일단 익어야 되겠죠. 야채가 어느 정도 익어지면 소고기 들어갑니다. 소고기를 들어가서 야채랑 같이 볶아주시고요. 화이트 와인을 좀 둘러서 잡냄새를 조금 빼줄 겁니다. 없으면 뭘 넣는다고요? 맛술, 청주, 소주 이런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껐습니다. 불은. 아까 고기를 미디움으로 넣어서 익혀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익혀주셔야 되겠죠. 자, 소스 들어갑니다. 팬을 흔들어서 이걸 섞어주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전체적으로 잘 섞이기 위함입니다. 숟가락으로 저으면 이제 부위별로 이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웍을 흔들어서 이렇게 볶아주죠. 자, 다 볶였습니다. 불을 끄시고 통후추 가루가 있으면은 이렇게 약간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추가리가 없으면 도마에 후추를 엇개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찹스테이크가 볼에서 완성이 됐는데요.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찹스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